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들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간만에 늦잠을 자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 쪽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 어저께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다음 주에 보자 돌문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SEC가 FTX 조사를 하면서 이제 좀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월 10일에 이제 자료를 받게 했는데 너무 이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보내달라 했는데 보내주긴 했나봐요. 그때도 그랬잖아. 리플 소송 때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4월 17일까지 제대로 보내라. 안 보내주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환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저기 사인 들어갔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이제 친인물이죠. 이노베이션. 그리고 톰 에머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전부터 이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대놓고 1년 전부터 이제 많이 좀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화당 쪽은 친 암호화폐다. 그 다음에 XRP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어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독조사소위원회.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랭킹 멤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강제성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블록웍스인데 1년 전만 해도 뭐 저같이 느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나와봤자 그냥 되게 좀 중립적이거나 조금 이제 말한 정도. 근데 대놓고 지금 SEC는 당신이 아닌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SEC의 공격은 규제의 명확성이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간단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면서 악의적인 무시와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기사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SEC는 못 이기는 존재다. 무조건 진다.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파워가 있는 공화당 쪽에서도 SEC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정적으로 지금 SEC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지금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플 소송에 있어서도 판사 역시 이제 압박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SEC도 리플 소송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스튜 알도라티 리플 교문이 다시 한번 좋은 소식입니다. 업데이트 된 거죠. 여기가 저번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건데 SEC는 대부분에서 지난 5건 중에 사건 4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의 괴롭힘에 맞춰서 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집착했기 때문이다. 승리를 위해서. 집착이라면 뭐 리플들 홀더 분들이 대단하죠. 굉장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쪽이 좀 SEC를 별로 안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로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80%잖아요. 그동안에 80%인데 존 디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100%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건 뭐 이제 그분 의견인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SEC랑 코쿠란 4월 14일 2023년도 최근이죠. 또 졌습니다. 그래서 6건 중에서 5건을 패소했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80%였잖아요. 패소율이. 근데 지금은 83.4%까지 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SEC는 본인들이 대법원 가면은 굉장히 블레즈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암호화폐 리플사에 있어서 선례 케이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SEC가 하려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좀 허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리플사의 경우는 상고할까 말까가 아니라 대놓고 벌써 말했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럼 무조건 상고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SEC 상에서는. SEC 상에는 지금 현재에서 정치적인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합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합의한다 그러면은 제가 돌문어한테 DM 보내가지고 이제 한국에 초대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돌문어 자숙회 대접하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성사된다면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제 많이 죽는다. 근데 많이 이제 잡코인, 소위 잡코인은 많이 사라질 건데, JP모건은 지난 분기에 50% 이상 증가, 12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는데, 암호화폐를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굉장히 흥미롭다. 뭐 사람들이 뭐 10억 달의 질문입니다. 뭐 가스비는 모르겠는데, JP모건은 이미 그 모회사죠. 체이스 투자은행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펀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비트코인 사기다 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본인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암호화폐 그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공격을 당한 이유가 이게 지금 싫은 거예요. 판도를 바꾸고 기존 트레이드파이 그 월가 쪽에 이제 힘을 더 많이 실어주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장은 다시 옵니다. 반드시 오고요. 그 중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가 있기를 저는 그럴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재미로 보여드린 건데, 그래도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꿈에서 아직 안 깨신 것 같습니다. 이제 리플 합의가 발표되면은 가격은 올타임 하면은 뭐 4,800원이었죠. 빠르게 채워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72시간 후 3일 뒤에는 거래소 재상장. 그리고 50달러에서 75달러에 정산됩니다. 리플은 미국 기반 고객 발표 시작, 제품 출시, 은행은 XRP와 함께 출시되며 800%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살짝 어지럽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조금 이제 2차원적인 보다는 조금 더 경우의 수를 많이 둬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희망회로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아예 부가 설명도 없고.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소송이 끝나는데 어떻게 합의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XRP에 대한 그 세컨더리 마켓이라든지 미국 내 어떻게 거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가 되더라도 이 결과가 맞는 건가, 이제 그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재상장,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여기도 좀 펌핑을 받을 수가 있고, 50달러에 75달러인데, 이거는 뭐 지금 이 사람 말 그대로 희망 회로긴 하지만, 오래 눌려있던 차트는 이제 괜찮은 코인들이 그 차트적으로 괜찮으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트렌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50달러, 75달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달러 이상, 10달러 이상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하지만, 그래도 좋게 합의가 된다면은 이제 합의의 그 이제 조항들이 있잖아요. 좋은 게 있다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기반 고객 발표도 이것도 역시 많이 그 팩터로 작용하겠는데, 이거로 해가지고 발표가 시작돼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거품입니다. 다시 한번 그 투기적인 가치로 올라간다. 좀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요. 전 나중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소송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길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많이 오른다. 그럼 당연히 수익을, 받으셔야겠죠. 자,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집에서 여유있게, 라떼를 한 잔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죠. 무식하게. 자, 이번에 그 리퀴리티 허브, 유동성 허브가 현재 가동 중인데 조금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벌써 발표를 했어요. 파일럿 테스트하고 이제 올해 지금 최근에 나온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리플 쪽이죠. 리플 홈페이지인데 유동성 허브, B2B잖아요. 그 암호화 유동성, 싱글 API 솔루션.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여러 장소에서 유동성을 쉽게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기업들은 더 쉽게 불필요한 시간과 리소스 투자 없이 암호화 전력 시작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다 말씀드려도 이해 별로 하기 싫을 거예요. 좀 지겨운 얘기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기업용이에요. 기업용 그 리퀴디티 허브면 뭐죠? 리퀴디티가 이제 유동성이잖아. 유동성 허브.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들만, 여기 보시면 B2B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디맨드가 있는 코인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쉽게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서 이제 관리라든지 유동성 문제 없이 머리 아픈 거를 더 쉽게 거래하도록 도와준 역할인데, 이게 말처럼 이제 쉬운 게 아니라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리플사가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이게 결국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사용하는데 굉장히 더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당연히 리플사는 수수료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요즘 최근에 지금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의문점을 가진 게 뭐냐면은, 그리고 리플사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XRP는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 지금 USD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USDC랑 USDT 테더가 있는데 왜 XRP가 없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죠 본데, 근데 알기는 알았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는 이걸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근데 음모순에 무슨 말이지? 아무튼 이게 좀 자기 음모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XRP는 없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리플사의 설명이 업데이트인데,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XRP는 다른 토큰과 함께 평가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규제만 명확해진다. 소송만 끝나면은 XRP도 당연히 이 리퀴드 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사 네이티브 코인인데 여기 안 넣을까요? 당연히 넣죠. 지금도 넣고 싶어서 굉장히 좀 조바심은 아니지만 넣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XRP도 이 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확실히 가격 올리는데 더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에 제가 친구들이랑 한번 이제 재밌게 놀아주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누구를 만나자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찾아준다니까 고마운 거겠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여행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다음 주 주중에 다시 한두 편 정도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